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2주는 잘 됐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너무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의지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왜 이러나? 그 생각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벌써 10번째입니다. 10번째 요요입니다. 오늘은 이 자괴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요요가 반복되는 것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의 약 95%가 5년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옵니다. 95%입니다. 이 중에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 95%일까요? 아닙니다. 다이어트 요요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체중이 줄어들면 이것을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대사량을 낮춥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의지력으로 이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욕망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합니까? 손으로 막으면 강물은 더 세게 흐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요요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를 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이 쪄서 안 된다. 내 몸이 싫다. 내 의지력이 없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한 다이어트는 처음부터 자기 처벌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것,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혐오 기반의 동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서 시작한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외모 강박이 식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강박이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 실패에 더 강하게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 자기 비난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식욕을 높입니다. 특히 고열량 음식에 대한 욕구를 높입니다. 그래서 외모 강박이 심할수록 다이어트 실패 후 폭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날씬해지고 싶은 강박이 오히려 더 먹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굶기, 원푸드 다이어트, 극단적 칼로리 제한, 이런 방법들이 단기간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몸이 이것을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몸은 최대한 빠르게 지방을 축적하려 합니다. 그것이 요요입니다. 극단적일수록 요요도 극단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바꾸십시오. 건강을 위해 먹는 것, 몸을 위해 움직이는 것, 이 목적이 바뀌면 실패의 정의도 바뀝니다. 오늘 과자를 먹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내일 또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 관점이 자괴감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심리학에서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2011년 심리학 연구에서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실패 후 폭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하면 돼.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배가 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를 때 멈추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정에 따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심심하면 먹고, 외로우면 먹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감정적 식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먹기 전에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 지금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건가? 이 질문이 감정적 식사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외모가 아닌 기능에 집중하십시오. 내 몸이 오늘 얼마나 잘 움직였는가? 계단을 올라갈 때 덜 힘들어졌는가? 숨이 덜 차는가? 이런 기능적 변화에 집중하면 체중계 숫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몸은 숫자가 아닙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사랑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습관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요요가 10번 반복됐다면 이것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패턴일 수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 트레이너, 심리 상담사 세 가지 방향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외모 강박과 자괴감이 심하다면 심리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체중계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 요요가 왔다는 것은 10번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10번 넘어지고 10번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11번째의 시작입니다.